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뭐 이렇게 또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역시 내일 모레쯤 FOMC에서 정확한 멘트가 나온 다음에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유럽 증시는 나쁘지 않아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괜찮고 이탈리아만 살짝 약보합. 밤사이 미국 지수도 뭐 다우존스가 살짝 약세였지만 뭐 나스닥이 0.7%,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영되는 건 내일 지나서니까 17일 날 반영되겠죠. 17일 날 아침에 FOMC 결과가 반영될 거고, 우리나라는 뭐 중국 증시는 떨어지는 와중에도 일본 증시는 오르고 대만 증시도 괜찮네요. 뭐 여러 가지로 중국만 소외되는 느낌이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것 같긴 않고요. 그래서 살짝 달러 강세 기조가 아직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은 느낌이고요. 유가는 71불 수준으로 좀 위험 수준. 자, 금값과 구리값은 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조금 부침이 심했어요. 시작은 괜찮았는데 뭐 장중에는 한 0.5%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결국은 장 막판에는 거의 보합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루 정도 쉬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00포인트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 그리고 코스피는 뭐 나름대로 살짝 출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초반 분위기 그대로 장 후반에도 견조하게 상승해주는 0.2% 1258.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중 코스피 최고가가 3260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면은 그 장중 최고가조차도 종가상으로 깰 수 있지 않을까. 뭐 내일은 뭐 하루 정도 눈치 보기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승부를 언제 보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내일은 아마 뭐 크게 움직임이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용히 지나갈 것 같고, 자 내일 모레는 아마도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뭐 막상 뭐 FOMC에서 별 얘기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면 호재이긴 한데 그래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닌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위험이면 위험이 아니면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둘 다 이제 외국인 자금이 오늘도 뭐 그게 뭐 매수 물량이 없었던 하루였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 쪽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하락을 멈춰주고 다시 한번 0.5%지만 힘을 내줬고요. 하이닉스도 1%, 카카오는 드디어 뭐 시총 3위를 탈환했다는, 탈환이 아니죠. 뭐 처음이죠. 시총 3위에 등극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네이버는 그냥 보합.
뭐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셀트리온도 살짝 잡음이 섞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2% 하락했죠. 그 임상 관련해서 뭐 이상 때는 그 치료 기간이 뭐 5일 정도, 회복 기간이 5일 정도였는데 삼상에서는 왜 8일로 늘어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서 또는 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익 매물 이런 느낌으로도 살짝 조정이 나왔고요. 뭐 오늘 이런 흐름을 보였다고 셀트리온이 여기가 꼭지냐 그거는 아니고요. 최소한 셀트리온은 뭐 32만 원짜리 위로는 날려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뭐 올 하반기가 됐든 뭐 언제가 됐든 그 레키로나주 관련해서 뭐 유럽 승인이나 여러 가지 수출길이 열리고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셀트리온의 막강한 유통 그런 판매력이 더해진다면은 뭐 날개를 다는 거는 뭐 순식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레키로나주 하나로만 영업이익이 수조가 나온다 이런 분석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분위기를 잡아준다라면 바이오도 살아날 수 있고 뭐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내일은 하루 정도 쉬어준다고 해도 내일 모레 다시 강하게 상승 모멘텀만 만들어준다면은 뭐 여러 가지 IA라든지 AD 칩스라든지 다양한 반도체 종목이 숨통을 틔우면서 빠르게 회복해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될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라고요. 뉴스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유럽 증시는 초반 상승세로 시작했고요.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카카오는 시총 3위 점프, 뭐 일본은 내리고 일본은 오르고 중국은 내리고 일본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자, 코스피는 다시 3258 하루 만에 이제 종가상 최고치 경신 뭐 천수닥 앞두고 살짝 하락했다는 코스닥 마감 뉴스 FOMC를 앞둔 경계감에 살짝 눈치 보기 장세 요런 느낌입니다. 별다르게 크게 시끄럽거나 크게 별다른 소식 없이 눈치 보기 장세 아마 내일까지는 이어질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문제는 17일이죠. 여기서 뭐 제가 한번 봤던 기사 한번 살짝 언급하고 갈까요? 요 기사고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수소는 한국이 최고, 자존심국인 기술강국 독일의 맹추격.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4년 전인가요? 2, 3년 전쯤에 그 넥소인가? 그 넥소가 이제 막 상업 생산을 개시했을 때 독일에서 뭐 독일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한 3,000대? 뭐 2, 3,000대 수준으로 오히려 이 넥소를 사갔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살짝 현대차가 한 걸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수소차에서는 확실히 일본이나 독일과 견주어 봤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독일이 이렇게 나올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전기차가 먼저고 그 다음이 수소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솔린 내연기관이 저물어 가는 거고 그 내연기관이 저물어지는 그 세상에서 미래차 플랫폼 전기차든 수소차든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항상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한 걸음씩 여러 가지로 조금 디스카운트 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전기 수소차 쪽으로 간다면은 도요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제가 삼성이 소니를 잡았던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차가 도요타를 잡는 그런 세상이 자 멀지 않았다는 거 자 한번 생각하시면서 야 세로마 넌 그래도 뭐 전기차나
뭐 이런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을 안 하잖아.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수소차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 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죠. 반도체든 바이오든 뭐 2차 전지든 미래차 플랫폼이든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기반된 플랫폼 기업이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에 연계된 칩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바이오 산업조차도 단순하게 이런 약, 제약 바이오의 느낌이 아니라 첨단, 뭐 반도체가 됐든 진단이 됐든 다 융합,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순히 삼성 이 브랜드가 없이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만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간에 산업 간에 주고받고 초연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야, 이게 연결이 돼?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산업 간에도 초연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사를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자, MTS 화면 와서 뭐 바이넥스, IA, AD칩스 이야기 드리고 뭐 상세하게 종목으로 말씀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A는 오늘 다시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올라서 준 느낌이고요. 뭐 거래량 600만 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한 600만 주는 터져야지 그래도 상승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자, 윗꼬리가 거의 없이 1330원 강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붙잡고 가보실만 하죠. 왜냐면은 아직 뭐 2%, 3%, 1%조차도 떨어지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하루 정도 오버나잇 하셨다가 내일 시초가에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냥 시초가에서 바로 던지시고 뭐 출렁출렁 된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좀 지켜볼만 하다 싶으면 조금 더 끌고 가시다가 더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그 퍼포먼스를 즐기시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시 저가 매수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드리고요. 항상 세로미가 얘기 드리는 부분, 자, 주식을 살지 말지 현금을 들고 고민하실 때 가장 좋은 선택은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거. 살까 말까는 사지 않는 거고요. 자, 주식을 들고 고민할 때 팔까 말까는 무조건 파는 겁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 모두 중심이 뭐냐면은 현금. 자, 살까 말까라는 거는 자,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무조건 현금이 최고인 거예요. 자, 반대로 팔 때, 자, 이 종목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파는 거예요. 자, 무조건 어느의 경우도 현금이 최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 고점이든 저점이든 익절이든 손절이든 주식을 갖고 있을 때 팔지 말지 팔지 안 팔지 고민된다.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파세요. 자, 주식이 없는데 현금만 갖고 있을 때 주식을 살지 안 살지 고민된다. 무조건 사지 마세요. 무조건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이 우선인 거고요. 뭐 주식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 자, 언제나 명심하시고요. 자, 살 때는 항상 저점 매수, 팔 때는 항상 고점 매도. 자, IA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아쉽게도 AD칩스는 다시 15원 하락, 자, 1150원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다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모멘텀 확인하시고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고요. 바이넥스 오늘도 다시 500원 하락 21,000원까지 떨어진 상태. 뭐 이 자리도 저는 충분히 거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직 모멘텀이 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속 영상으로 뭐 셀트리온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바이넥스가 왜 언제쯤 움직일지에 대해서
또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IA와 ADS가 어떻게 언제쯤 움직일 수 있는지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영상까지 합쳐서 영상 2개 후속으로 제작해 드릴 거고요. 뭐 카카오는 계속 상승 144,500원, 뭐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불안불안하던 가격이 어느덧 15만 원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죠. 네이버는 하루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로 어제 철도도 괜찮았고 신세계 INC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 하락하는 모습. 자, 뭐 이셉 지수도 3% 정도 떨어졌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플랫폼하고 이 연결되는 이 엔터 사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SM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시간 잡아가지고 SM이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드리고요. 뭐 프리엠스나 동신건설, 덕성이나 서영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흐름이 역전됐죠. 자, 프리엠스하고 동신건설이 상승하고요. 덕성과 서현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 PPI도 하락했네요. 자, 이렇게 항상 대선 테마주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보시면서 저점에서 잡아보실 수 있는 종목, 그런 테마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그네틱스는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어느덧 2,000원을 돌파했네요. 텔레쥐스는 뭐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보안 관련주도 오늘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뭐 라원 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뭐 K사인. 오늘은 바이오가 좀 안 좋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가 조금 살짝 셀트리온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은 느낌이어서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반도체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IA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쏠쏠한 종목들, 스마트한 종목들 좀 움직여주는 하루였고요. 보시다시피 뭐 코아시아도 하나 마이크론도 솔브레인, 뭐 시그네틱스, 유진테크, TCK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움직여줬는데요. 자, 3월 17일 뭐 별다른 퍼포먼스나 언급 없이 지나간다면은 3월 17일부터는 또다시 뭐 외국인 수급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시장 주체들, 뭐 메이저들의 수급이 아무래도 관망이나 약세 쪽이 아니라 상타치 쪽으로 계속 상승 쪽으로 3,300선을 보여주는 쪽으로 저는 이동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좋은 종목들, 저점에 지금 저점 자리에 있는 종목들,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요. IA도 충분하게 저점, AD칩스도 충분하게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종목들이 아니어도 뭐 이슈가 있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잘 선택하셔서 스마트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